역시나 반지하 빨간 맞죠. 벽돌입니다. 5년, 6년 전쯤에 낙찰, 15년도에 낙찰을 받았던 거고, 네, 저희 보이는 왼쪽 집, 저 집이 제 집이에요. 진짜 반지하다. 완전 반지하다. 진짜. 그렇죠. 이게 또 전형적인 빨간 벽돌 90년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15년도 하반기쯤 제가 낙찰을 받았고, 얘는 낙찰 가격이 한 1억 2천, 3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, 유찰이 두 번 돼서 최저가가 64%, 감정가 대비 64%일 때 65% 제가 써서 7,500에 단독 낙찰을 받았던 집이에요.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좀 불편하지만 그때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잘 나올 때여서 제가 80% 대출을 받았고 6천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. 그래서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 거고, 뭐 최근에 공공재개발로 잡혀서 이제 이 반지하가 저도 놀랍네요. 아파트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사례라고. 공공자이, 뭐 공공레미아, 그렇죠. 공공일스테이트. 그러니까 또 이 공공재개발에 일군 건설 회사들도 참여한다는 소식을 저도 들어서 뭐 의도치 않게 사실 저는 멋지게 좀 멋지게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, 제가 이거를 공공재개발을 생각하고 했다기보다 당연히 저는 월세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건데, 전 당장 중요했던 게 월세였으니까 그것만 보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또 다시 아파트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수요동이죠, 여기도? 맞습니다.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은 천에 40에 계셨고, 그분이 한 2년 정도, 3년 정도 아마 여기 거주하고 계셨었고, 그때 기준으로는 뭐 천에 40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니까 제 부대 비용까지 해서 제가 든 돈은 한 1,000만 원 초반 정도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부대 비용, 뭐 수리비까지 해서. 그러면 뭐 수익률은 40만 원에 뭐 이자 원금까지 하면 20만 원 초반 정도니까 순수익금으로 떨어졌던 거는 한 20만 원 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1,000만 원으로 수익금은 월 2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현재는 세입자가 이사 가시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셔서 지금은 300에 47로 계세요. 300에 47. 네. 그리고 요새는 그때 제가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성향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, 월세 밀리는 거에 대한, 어쨌든 저도 월세 경험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, 거의 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다는 생각이 들고, 제가 여기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월세를 받기 위한 거.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한데 수익금도 저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는 좀 큰 분으로 제가 임대를 내놔서 뭐 47만 원 받고 있는 집. 월세가 조금 올랐네요? 조금 오른 것 같은데, 그러면? 그렇죠. 약간 올랐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집이, 여기가 전용 면적이 한 15평 되고 미닫이문이 있는 방 3개짜리거든요. 그러면 사실 47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반지하에 거주하는 게 부담스럽다,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저도 조금 드는데, 사실 요 면적 대비해서 47만 원이면 뭐 요 동네가 되게 오래된 동네긴 하지만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, 세입자분도 들어오실 때 했던 얘기가 저도 기억나는 게,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고 말씀하셨어요. 47만 원인데. 근데 뭐 반지하여서 오래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, 그 세입자분이 느꼈을 때는 이 면적 대비해서 분명히 요 면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계시잖아요. 이분은 특히 뭐 자녀분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원룸이나 이런 데는 거주하기 어려우시니까 사실 면적 대비로는 그 47만 원이 비싸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러니까 1인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그렇죠. 있는데, 가족 단위로 보면 그렇죠. 그렇게 막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, 또. 그래서 제 세입자분들은 주로 1인 가구가 사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, 저는 방이 뭐 반지하 위주라고 하더라도 방이 2개짜리 아니면 3개짜리가 훨씬 많거든요. 그래서 가족 단위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입자들 성향이 조금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관리 측면에서 어떤 집이 좀 유리한지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, 저는 이왕이면 오래된 집 할 때, 그리고 현금으로 투자, 월세 쪽으로 하실 때 핵심은 저는 오래 보유하는 게, 오래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, 그러면 이왕이면 관리가 좀 잘 된 집이 아마 민원 처리에 있어서 조금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, 그런 집이 뭐 겉에 봤을 때는 되게 낡았지만 요 집은 사실 관리가 되게 잘 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, 사실 이런데 쓰레기 하나 그러니까 이게 관리 잘 된 거거든요. 그러네. 이런 데도 되게 깨끗하잖아요. 네. 이게 반장님이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요쪽도 뭐 명암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, 여기도 좀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 관리 잘하는 집의 특징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, 이게 꼭 붙어 있어요. 뭐가 붙어 있어요? 게시판. 그렇죠.
그러니까 반장님이 저거는 세대별로 관리비를 걷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집들은 분명히 내가 갖고 있으면서 민원 처리할 때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다는 정확한 게 뭐냐면 관리비를 걷으니까 여기 유지 관리 하는데 그리고 이게 오래된 집인데 페인트를 새로 했어요.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90년대 집인데 저 의외로 정도 깨끗하네. 그쵸. 그리고 계단도 깨끗하고 또 반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니까 혹시라도 세입자 공용적으로 우리가 문제 생길 게 뭐냐면 특히 반지하는 역류하는 게 가끔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역류하는 게 당연히 요 모든 집에서 이 건물에서 쓰시는 하수가 다 내려가서 반지하를 통해서 이 시관로로 오수관으로 빠지는 건데 그때 만약에 역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집이 역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반장님이 계시는 집은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또 관리비가 있으니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좀 공용 관리비로 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스트레스, 특히 민원 관리에서는 세입자의 민원 관리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리고 저 샤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창문하고 이 창문하고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화면으로 보실 때는 흰색으로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이 창문이 좋아요. 뭐가 다르냐면 얘는 안쪽 샤시를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쟤는 목창호고 쟤는 안에를 보면 화이트 샤시로 되어 있어요. 그러네요. 그렇죠. 샤시를 해주셨군요. 샤시를 근데 제가 샤시는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샤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에 이 세입자분 말고 전에 계셨던 세입자분이 그 저소득층으로 잡혀 계신 분이었어요.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3년 주기로 한 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. 3개 중에 하나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가 보일러, 하나가 도배, 하나가 샤시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3년 주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집주인이랑 상관없고 거주하는 분이랑 상관이 있거든요. 아, 내가 세입자여도? 네네네. 와. 그래서 그 세입자분도 저는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한 게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, 먼저. 내가 이 조건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3개 중에 저보고 하나를 고르래요. 오. 그럼 저는 당연히 샤시가 제일 비싸니까 그럼 샤시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그럼 월세를 4달씩 빼달라고 제안을 하셔서 협상을 해서 저는 1달씩 빼드리는 걸로. 그러니까 저도 좋았고 세입자분도 좋았던 일이 아닌가 해서 여기는 샤시가 여기랑 요 뒤편도 이렇게 샤시 2개를 바꿨어요. 그래서 그 세입자 덕분에. 그럼 샤시의 개수는 상관이 없나 보죠? 아니에요. 개수가 정해져 있죠. 그리고 딱 단열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만 정확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방 한 칸에 해당하는 샤시만 해줬으니까 사실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좋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좀 소외받는 집, 그러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한다고 생각해서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런 단열에 관해서 지원을 받는 거나 또 노후관, 그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온다. 그런 것도 시에서 또 일정 부분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공사하는데 부담 없이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오래된 집이라고 무조건 불편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한 6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. 갖고 있는지, 그렇죠. 낙찰 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네.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이나 아까 뭐 역류도 말씀하셨잖아요. 다른 뭐 기타 문제 같은 누수라든지 근데 크랙도 없다 여기는. 그렇죠. 크랙이 없어. 이 집은 민원이 사실 거의 없었던 집이긴 해요. 조합원 분들이 네. 동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거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 명확히 뭐 조합이 설립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동의서 받기 위해서 이 주민분들이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이 대표로 돌아가시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동의서를 걷고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? 지난 추석 전까지 동의율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그 공공재개발 선정지로 지정이 되는 거였는데 여기 수유 12구역이거든요. 운 좋게도 동의가 돼서 3분의 2 동의는 됐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70% 이상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 반대하는 사무실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여기 반대하는 사무실에 또 저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또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맨날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, 뭐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사람이고 동의하는 이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좀 티격태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지. 뭐 모든 사업이라는 게
개발 사업이라는 그럼요. 100대 빵이 없잖아요. 그럼요. 네.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는 되고, 뭐 동의하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동의를 거절할 이유가 또 없기 때문에 뭐 반지하를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지 사실 저는 별로 상관없거든요. 아, 반지하를 공공자의로 만들어준다는. 그렇죠. 뭐 자의가 아니고 뭐 아파트로 바꿔준다. 이를테면. 그렇죠. 뭐 자의면 뭐 감지도 없죠. 뭐 동의를 다 3분의 2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을 이제는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후 때만 잠깐 지금은 근무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뭐 저도 문의사항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 분담금 평형 지정 때문에 모의 사전 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분담금 같은 것들이 문의할 게 있었는데 지금 문이 닫아서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그렇죠. 대한. 증산 4구역 선례를 봤을 때 아직 결정나진 않았지만 24평 아파트 추가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선으로 알고 있고 32평짜리는 2억 중반대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걸로 계획은 설명에서는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대지집은 10평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딱 뭐 제 반지하가 맞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. 반지하를 취득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땅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떤 택지든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반지하를 취득하는 것만큼 땅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특히 뭐 이번 이 수요 12구역 사례를 보면서 저도 크게 많이 느낀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방향대로 잘 왔구나, 잘 버텨서 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